안녕하세요. 센트럴온의 박종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1분 후에 조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질문은 챗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다 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켜주시면 그때 이제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지금 32분 참석하셨고요. 네, 대부분 이제 들어오신 것 같아서 들어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트리온에 근무하는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올해 지난달에 이제 발표됐던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가 발표되면서 크리티컬 캐퍼비티라는 리포트를 컴패니언 리포트라고 해서 같이 매년 가트너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터 어택, 지난주에 이제 마이터 어택에 대한 리포팅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을 언급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EPP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EPP에 대한 가트너에서 매직 쿼드런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트너에서 이제 가장 관점을 두고 보는 부분은 핵심 기능은 첫 번째는 파일이나 파일리스 위협에 대한 방어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탐지도 중요하지만 탐지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차단할 수 있는 차단하고요. 또 정상 파일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허용과 차단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위 기반으로 해서 발견된 위협에 대해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도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디텍션하고 리스폰스 할 수 있는 EDR 기능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막고 잘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교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또 상세하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트너에서 EPP 관련 제품군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앞에 말씀드린 이 5가지 기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엔드포인트에서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고 나서 발생하는 리포트에 대한 리포팅 기능을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안 관련된 컨트롤에 대한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최근에 이제 취약점을 통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또 이제 부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공격에 대해서 탐지,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잠재적으로 악성 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출할 수 있는 기능도 부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이제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제 리더 그룹, 비저너리, 챌린저, 니치 해서 4가지 나눠서 모든 제품군들을 배치를 시키고 있고요. 좌측 상단으로 있는 것처럼 이 상층 당단에 있는 이 화살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오늘날에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실행 가능한 위치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현재 사용하시는 고객들에 대한 경험치를 평가해서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치가 아니라 롱텀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혼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단계에다가 각 제품군들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에는 제품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제 산업군에 따른 산업군들에 대한 이제 보안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혁신,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대륙별로 그 지역에 따른 그 운영 전략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센티널1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래 2019년에 나왔던 가트너 리포트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저너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비저너리 위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나온 리포트에는 이제 리더로 확정이 돼서 리더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티널에서 이제 가트너에서 평가했을 때 좋은 점수를 줬던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설치가 굉장히 쉽다. 이지 디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설치가 굉장히 쉽고요. 크라우드 방식, 온프라임스 방식을 저희가 현재 다 지원하고 있는데 크라우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버도 구축하지 않고 에이전트만 깔면 바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 부분에 대한 점수를 높게 받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이펙티브 프로텍션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작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판매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수트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제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어 컨트롤 컴플릿이라고 해서 세 가지 라이센스 형태로 해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라이센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슈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워크로드 레디라고 해서 이제 뭐 CWPP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요거는 AWS라든가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라든가 도커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품이 레디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역시 저희는 이제 CWPP 쪽에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점수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에 이제 웹비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터어택에서 저희가 가장 좋은 다른 경쟁사 대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 부분도 가트너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하고 퀄리티 있는 커스터머 서포트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그 서포트 관련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매년 거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s1.ai.gartnermq라는 이 링크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가트너에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평가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트너 메디코드에서 저희가 리더로 평가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크리티컬 캐퍼빌리티라는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트너에서 메디코드런트만 이제 발표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메디코드런트를 발표할 때 크리티컬 캐퍼빌리티 리포트라는 컴패니언 리포트라고 해서 같이 동시에 두 가지 리포트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티컬 캐퍼빌리티 리포트에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8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상세 리포트는 여기 상단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트너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사용이 쉬운지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보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클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서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리벤션이라고 해서 차단 기능, 악성 코드가 공격을 했을 때 파일리스트 기반으로 아니면 다양한 악성 코드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EDR 펑셔널리티. 어떤 제품도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도 완벽하게 모든 악성 코드를 100%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EDR을 통해서 차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스레트 헌팅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도 가트너에서 크리티컬 리포트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P 스윗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고객들이 모든 기능을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고객사에 따라서는 우리는 뭐 차단 기능만 있으면 되고 어떤 고객사는 방화벽이 필요하고 아니면 매체 제어가 필요하고 아니면 설치되지 않은 에이전트를 찾을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그걸 로그라고 부르는데 로그나 레인저 같은 기능이 필요한데 고객사 니즈에 맞게 요구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수트를 제공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크리티컬 리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해서 제품만 판매하고 제품만 판매하고 제품에 대한 서포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관제 서비스 국내로 치게 되면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해서 관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서 고객들이 제품의 기능들을 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오그래픽 서포트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도 지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지오그래픽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OS 서포트라고 해서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해서 윈도우 10만 딱 지원한다고 하면 아니면 특정 OS만 지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보안 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OS를 폭넓게 다양하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도 크리티컬 리포트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리포트에서는요, 커스터머를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타입 A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이제 기술에 집중하고요. 새로운 기술 적용에 적극적인 얼리 어답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 적용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최고의 제품을 추구하고 다양한 기술 보안 기술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타입 A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입 B고요. 타입 B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조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장의 새로운 주류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최신 혁신 기술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인 사업 가치 및 ROI에 집중해서 제품을 검토하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단 탐지 대응 기술 다양한 보안 기술들을 혼용해서 추구하는 기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은 이제 타입 C고요. 이 회사는 이제 보수적인 약간 이제 앞에 말씀드린 타입 A와 B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형태의 기업군이라고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증되고 안정적인 기술을 선호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이 크리티컬 리포트에 있는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업군을 타입 A, B, C로 나눠서 여기 각 타입 A, B, C에 따라서 어떤 제품 오늘 소개해드릴 EPP 제품군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요. 크리티컬 리포트라는 것으로 출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나온 크리티컬 리포트의 스코어링 엘리먼트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8가지 항목으로 보안 벤더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타입 A, B, C에 대해서 이쪽이 이제 가장 적극적이고 얼리 어답터 형태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C가 가장 이제 보수적인 기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A와 C 상태의 중간 형태의 이제 기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크리티컬 캐퍼빌리티 상에서 이 3가지 타입 회사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현재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입 A에서는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커와 이제 동점으로 타이를 이뤘고요. 타입 B와 타입 C 형태의 회사에서는 저희 제품이 다른 경쟁사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리포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드닝하고 고도화되고 파일리스 어택의 디텍션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판스 기능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탐지하고 나서 제대로 킬하고 대응하는 기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제품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원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더로 자림했다는 이제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용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차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객사에 최적화되어 있다. 수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트너 이제 크리티컬 리포트에서는 타입 A, B, C 모두 형태에서 가장 참석했던 모든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 상세 리포트 링크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뿐만이 아니라 크리티컬 리포트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이터의 엔제뉴이티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마이터 어택이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마이터 어택 같은 경우에는 그 TTP라고 해서 테틱스 테크닉 프로시저 기반으로 TTP 기반으로 해커들이 하는 악성 행위들에 대해서 IOC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제 3번 했고요. 올해 발표한 리포트가 이제 라운드 3입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에 거쳐서 마이터 어택에서 인제뉴리티 리포트를 출시를 했고요. 여기서 EDR 기능들에 대해서 각 해킹 그룹 현재 마이터에서는 한 50여 개 가량의 해킹 그룹의 이제 해킹 기술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관련 기술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매년 다른 해킹 그룹에 2개씩을 선택을 해서 2개씩 해가지고 라운드 1에 2개, 라운드 2에 2개, 그리고 올해 라운드 3에 2개 해가지고 그 해킹 그룹에서 사용하는 해킹 관련된 기술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EDR 제품 벤더, 저희와 센티론이라든가 다양한 벤더에서 제품에서 이걸 제대로 동작시켜서 탐지하는지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리포트를 매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보시려면 이 항목을 굉장히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스로 표시된 부분들은 어떠한 것도 탐지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이제 미스로 표시하게 되고요. 텔레미터라고 이제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지는 했는데 뭔가 특이사항이 발생한 건 확인했는데 컨텍스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탐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이상이 있었다고 탐지 얼라스는 뜬 겁니다. 이런 경우에 텔레미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 앞에 나머지 세 가지는 제너럴 태틱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상세 해커가 일어났던 모든 항목들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완벽한 단계의 탐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태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세 내역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공격자의 잠재적인 의도까지는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까지는 제공하는, 그러니까 태틱스보다는 낮지만 테크닉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또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라고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탐지는 했지만 텔레메트리보다 조금 더 확인은 했지만 어떤 심각한 문제 발생 이유라든가 이게 어떻게 공격이 일어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터 어택의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애널리틱스라는 이제 디텍션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세 가지 항목으로 이제 탐지된 부분들을 애널리틱스 디텍션이라는 값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터에서는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 컨피그레이션 체인지를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실험 경우에서는 해커가 공격을 하면 공격하는 중간에 해커한테 야, 잠깐 멈춰봐. 우리가 설정 좀 변경하고 제대로 방어하는지 볼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테스트할 때 설정을 변경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딜레이가 발생을 하면 이것도 역시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꼭 실시간으로 탐지된 것만 인정하고 조금 지나서 탐지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탐지 못한 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터는 이 평가에 대한 분석 리포트만 제공하지 이걸 뭐 순위를 매긴다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 회사별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그 리포트를 이제 만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센티널1은 현재 이 단계에서 그 20단계에 거쳐서 171개의 174개의 서브 스텝 항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저희는 이제 미스한 게 하나도 없이 159개를 이제 정상적으로 탐지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 참가했던 회사마다 이제 탐지한 개수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회사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 변경인데 저희는 0입니다. 검은색이. 이건 이제 저희는 테스트 과정에서 한 번도 설정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실제로 테스트 과정에서 설정 변경을 했던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파란색은 딜레이인데요. 딜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딜레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 저희는 파란색이 없기 때문에 딜레이도 하나도 없이 모두 이제 탐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스로 표시된 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탐지 못하고 미스한 부분이고요. 그 애널리틱스 디텍션은 아까 그 5개 중에 크게 뒤에 이제 3가지를 크게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애널리틱스 디텍션이라고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애널리틱스 디텍션 부분으로 이제 탐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됐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탐지한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터 어택의 이제 상세 리포트는 이 해당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마이터 리포트로 가시면 그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까지 각 회계 그 연도마다 3번을 수행했는데 그 3번 수행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파트너나 저희 센터를 오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터텍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100% 비저빌리티라고 해서 하나도 모든 단계 174개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도 미스하지 않고 모두 탐지한 유일한 벤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년 연속 가장 많은 애널리틱스 디텍션을 잡은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테스트하는 과정상에서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체인지가 전혀 없었고요. 컨피그레이션 변화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딜레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고 클리어하게 이제 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쪽 화면이 실제로 이제 그 마이트에서 공격을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진행할 때 실제로 발생했던 얼라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마이터의 시뮬레이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센트럴에서 만든 거고요. 보시면 요 나오는 것들이 마이터에서 제공하는 이제 IOC 값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일어났을 때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탐지하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s1.ai.miter로 접속하시게 되면 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런 동영상을 시뮬레이션해놓은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진행하면서 보시면 탐지 개수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탐지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콘솔의 얼랏이 이제 하나가 뜬 겁니다. 그리고 이 정찰 활동이나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T1033, T1082 같은 경우는 마이트에서 제공하는 플레이먹에 있는 IOC, TTP 기준의 값들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항목들이고요. 이걸 에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테스트가 진행했고 어떤 값들을 저희가 탐지했는지 이런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티널1은 이제 싱글러리티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단일 에이전트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맥, 리눅스, 그리고 저희가 뭐 애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그리고 VDI 환경까지 모든 기반에서 단일 에이전트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단을 제공하는 이제 프로텍션 플랫폼이나 EPP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프리벤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션 리스판스라고 해서 차단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분석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고 스트레스 헌팅을 할 수 있는 디텍션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스해가지고 만약에 랜섬웨어에 걸리다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에서 공격을 당해서 값들이 변조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원래 상태로 레미디하고 리스토어하는 복원할 수 있는 기능까지 윈도우 기반의 OS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비저빌리티 어택 서피스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그 보안 관리자의 가장 큰 고민들이 그 에이전트의 정말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갖고 계신 보안 제품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설치되게 되면 검색 기능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저희 에이전트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단말을 찾아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인저라고 해서 OS 관련 제품뿐만이 아니라 IoT 관련된 모든 제품, 예를 들어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인터넷상에 붙을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 비저빌리티 관련된 기능도 저희 에이전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저빌리티 관련 제품들은 이제 별도로 네트워크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탐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네트워크 센서 없이 저희가 설치한 에이전트에서 스캔해가지고 검사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SDR 제품인 스케일러를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엔드포인트에 있는 EDR뿐만이 아니라 XDR까지 이제 제품 형태를 확대해서 갖고 계시는 엔드포인트의 로그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련된 보안 제품이라든가 클라우드에 관련된 보안 제품에서의 로그도 통합을 해서 자동으로 리스폰스 할 수 있는 XDR 형태로까지 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악성 코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러면 저희 제품들이 어떻게 이런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해서요. 서플라이 체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망입니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서 사전에 프린터를 많이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그 이라크에 납품했던 그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전파해 가지고 군 통신망을 마비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솔라윈즈 썬버스트로 대표되는 썬버스트 공격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솔라윈즈라는 프로그램들 미국에서 많은 기업,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커가 이 솔라윈즈 프로토콜을 공격해서 거기 업데이트를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정상 DLL 파일에다가 백도어 코드를 삽입해 가지고 전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쪽에서는 정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게 동작을 하면서 CNC에서 다양한 악성 코드를 통해 가지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갖고 계신 시그너처 기반에서는 탐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악성 코드에 정상 파일에 들어있는 악성 코드는 사전에 해커가 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행위 기반으로 이걸 잡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리빙 오프 더 랜더 어택이라고 해서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들이 CNC에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추가로 다운로드해서 받아서 많이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탐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OS에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워쉘이라든가 CMD 명령어 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OS에 존재하는 파일들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익스플로잇을 실행시켜가지고 익스플로잇 기반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했을 때는 정보 자체가 OS에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이나 존재하는 명령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탐지하기가 어렵고 방어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악성 코드가 돌아가는 행위를 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크 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미국 그 동부 쪽에 유류를 공급하는 기름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가지고 실제로 며칠 동안 유류 공급 대란이 있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텔레비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TV에도 방송이 됐었는데요. 국가 비상 상태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막 주유소 앞에서 기다려서 기름을 넣으려고 기다렸던 이런 광경을 텔레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가 이제 감염돼서 엔드포인트에서 돌아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VSS 스냅샷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보통 백업할 때 이 스냅샷 카피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로 감염을 시킨 다음에 백업을 복구를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섀도우 카피를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랜섬웨어가 감염되면 파일이 암호화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랜섬을 요구했을 때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섀도우 카피를 이제 삭제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를 시도하는 명령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회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이제 시그너처 솔루션에서는 악성 행위에 대한 시그너처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가 없고요. 즉 행위 기반으로 악성 코드가 돌아가는 시점에 행위를 분석했을 때만 이런 행위들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크 사이드 랜섬웨어가 이제 돌아갔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관련된 악성 코드 파일이고요. 이게 이제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파워쉘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랜섬웨어 동작을 했고요. 이 랜섬웨어 관련된 프로세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해서 계속 이렇게 파생되는 과정들을 연관 분석을 해서 상세하게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악성 코드를 찍었을 때 해당 악성 코드가 동작하면서 PC 쪽에서 변경한 내용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막는 것 못지않게 막지 못했을 때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고객분한테 제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스트레스 헌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